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아버지의 칠순으로 인하여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면서 속이 시원했다는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출산 후 6개월 된 30대 주부입니다. 돌아오는 달이 시아버지 칠순입니다. 근데 시어머님 요구가 좀 과하다 싶어 글 올려봅니다. 남편 식구는 아버님, 어머님, 저랑 동갑인 시누이와 2살 어린 남편 이렇게고요. 저랑 시누이 둘 다 출산했고 시누이 아가가 한 달 정도 빨라요. 어머니께선 자식도 다 생겼으니 같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요. 아버님 칠순도 기념할 겸 해서요. 그런데 두 분이서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두 분이 곧 한 달짜리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생신이 여행 가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여행 전날이라 촬영하기 힘들다 하시면서 그 전주 주말에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모든 촬영 구성과 컨셉을 정하고 스튜디오까지 다 섭외하라고 하십니다. 전 웃으면서 어머님 너무 큰 미션을 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선 그런 건 당연히 며느리가 하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형님, 남편, 고모부, 나 이렇게 단톡방을 터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남편 포함해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더라고요. 고모부님은 아예 대꾸 한마디도 없고요. 뭐 형님이랑 대충 조율해서 스튜디오 정했습니다. 비용은 형님네랑 같이 가족 적금 부어 놓은 데서 60 정도 나가고요. 다다음 주에 촬영이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저희 시댁 김장을 하거든요. 친정에서 김치 많이 주는데 이런 걸로 날 세우기 싫어서 그냥 가겠다고 했어요. 뭐 둘 다 해야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2주 연속 보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행 하루 전날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또 밥을 먹자고 하시네요. 밥은 본인들이 사시겠다며 엄청 생색을 내시면서요. 우리 보고는 여행 경비를 준비해 오라네요. 처음에는 200씩 준비하라고 얘기했었나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애들 형편에 맞게 준비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액수를 정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셨나봐요. 그 다음에는 얼마 해오란 얘기는 없으시네요. 저희 아빠도 몇 개월 전 칠순이셨어요. 멀리 계셔서 날짜 맞추진 못하고 뒤늦게 갔었는데 100만 원 드리고 왔어요. 신랑은 사실 칠순 당일날 전화도 한 통 드리지 않았고요. 아빠는 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하셨어요. 남편은 직업이 일반 회사원은 아니라서 일요일 하루만 쉬어요. 우리 가족이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어요. 평일엔 퇴근이 늦거든요. 칠순도 좋고 김장도 좋은데요. 3주 연속 오라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추운 날 6개월 된 애기 데리고 촬영 준비 네가 다 하라고 하질 않나. 거기에 여행 가니 돈 200 해오라는 것도 전 과한 것 같아서 말이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제가 호구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약간 그런 기분도 들긴 하네요. 일단 김장날 되어보고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일 다 치르고 후기 사연 올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그 뒤로 후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김장날은 남편을 믿었는데 제가 참 바보였나 봐요. 저는 애 보고 남편 좀 시키려고 했는데 남편도 일요일 하루 쉬는 날이라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애 하나 보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남편한테 이것저것 시키냐? 쟨 하루 딱 쉬는데 너 집에서도 남편 시키고 부려먹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일부러 남편 일 시킨 게 아니라 애 울어대서 기저귀 갈아주고 맘마 주러 가는 건데 그때마다 남편한테 제가 하던 일 이어서 하라고 몇 마디 했다고 저렇게 말하시는 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본인도 애 낳고 키워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찌 저리 말씀하실지 참 황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애도 어린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촬영까지 다 준비했는데 말이죠. 더 웃긴 건 이번 김장에는 시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 딸은 힘들다 생각했는지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시댁 김장은 며느리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안 온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머니 말로는 애가 기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침하는 애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다나 봐요. 저는 시누이도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댁 온 당일에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우에게 톡을 보내려다가 그냥 두고 마음을 비우고 김장 열심히 한 거였는데 저리 본인 딸과 아들, 본인 자식들만 생각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김장하는 거 가서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말 저희 엄마가 김치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지금 시댁에서 담그는 이 김치는 저희 몫보다는 시누이랑 시어머니 동생분들, 즉 삼촌들 세 분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애 낳고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움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곧 다시 회사 복직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회사 일하는 아들 조금이라도 일 시키면 저렇게 말씀하실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가만히 있다가 그럼 남편이 본인 애는 잘 봐주면 뭐라 안 하시겠지 생각하고 애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징징댈 무렵 자기야, 아기 운다. 빨리 가서 확인해봐. 라고 했어요. 남편은 애를 잘 돌봐주지 않았기에 제 옆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일일이 말하면서 저는 절인 배추에 열심히 양념을 치대며 대꾸를 해줬어요. 그러다 물티슈 어디 있는지까지 물어보길래 아니, 우리 싸온 가방에 보면 되잖아.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겠어? 나 지금 놀고 있냐? 너 네 애 하나 잠깐 보는 것도 못해서 그리 물어보고 쩔쩔매니? 라고 소리쳐버렸습니다. 저도 이 겨울에 춥기도 하지만 열받아서 소리를 꽥 하고 질러버렸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 애미야, 넌 남편이 2살 어리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냐? 자기 아가 뭐야? 그리고 니는 뭐니? 그렇게 남편을 우습게 봐도 되는 거냐? 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또 어른이 들었을 때 저희 호칭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내내 죄송해요 라고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저만 자기야 라고 하거나 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한테 야야거리고 자기야라고 해요. 저보다 2살 어린 남편인데 그렇게 불러요. 나이를 떠나서 저는 저 사람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호칭 부르는 거 어머니 전에부터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들듯 질러버렸어요. 말대꾸 한마디 안 하던 며느리가 따발총처럼 지르니 어머니도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는 싸해지고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배추를 치대고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 저에게 눈빛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시니 저도 괜히 더 긴장되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김장하느라 고생했다고 해주네요. 내가 바른 소리를 한 건가? 어른한테 대들은 것 같았는데 다들 너무 아무 말 안 하니 더 이상했어요. 그렇게 한 주가 또 어찌 흘렀는지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촬영 당일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촬영 전날부터 저희 애가 이상하게 콧물도 나오고 미열도 나고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스튜디오에 가니 조금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제일 첫 타임으로 촬영을 하는데 온기가 전혀 없어서 춥게 느껴지고 아이도 힘이 드는지 칭얼칭얼 됐습니다. 암튼 촬영 전에 어머니에게 미리 말씀드린 부분은 메이크업이랑 헤어와 의상 모두 다 포함된 곳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뭐하러 그런 대로 했냐고 뭐라 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찾아서 고른 곳이라고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그렇게 타박만 하시니 속상하긴 했어요. 뭐 누구 하나 알아보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암튼 저는 촬영이 있는 날 아버님 생신 식사도 다 끝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3주 연속은 아닌 것 같았어요. 촬영 내내 애가 울어대서 촬영을 어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러 다 같이 이동을 했어요. 시댁 근처로 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신우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행 가시니 생신은 미리 하자고 했고 신우이와 남편 모두 동의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오늘 아버지 생신 미리 해요. 여행 전날 식사하면 다들 힘들고 어머니랑 아버지도 준비하셔야 하니 오늘 케이크 커팅도 하고 그래요.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 여행 경비 조금 넣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100만 원 넣었어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며 봉투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200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리 말했어도 난 200 넣을 줄 알았다. 100으로 어찌 여행을 한다니? 그리고 생신은 누구 마음대로 오늘 한다는 거냐? 노인네들 생일이니 뭐 그냥 대충 해치우겠다는 거냐?
며느리가 생일상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밖에서 밥 먹으면서 끝낸다는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본인 딸도 아니고 본인 아들도 아니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혼자 막무가내로 오늘 생신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 아들이랑 딸까지 다 동의한 건데 왜 저한테 저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큰 소리가 나올 것만 같았지만 중간에서 아버님이 중재를 해주셨어요. 뭐 생일에 이렇게들 호들갑이냐. 여행도 가는데 생일은 무슨. 이렇게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여행 경비까지 챙겨주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잘 다녀오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고 아버님의 저 말이 너무 고맙게 들렸어요. 이어 아버님은 오늘 촬영하는 것도 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애도 어린데 고생했다. 그러시네요. 정말 남편은 도움 1도 주는 말 못하는데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해주니 순간 남편보다 아버님이 100배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보통 아버님 앞에서는 같이 나서서 뭐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먹는 둥 마는 둥 애는 울어대서 정신없이 밥을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도 잘됐다. 다음 주는 우리 좀 쉴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도움 1도 안 되는 남편이 좋다고 웃길래 재수없어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절이나 고생했다고 하는데 저 인간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혀 표현도 안 했으면서요. 꼭 시어머니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남편 말에 별 대꾸 없이 자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젖병 소독기 돌리고 애 낮잠 재우고 앉아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정말 기가 차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행 다녀와서 아버지 칠순 잔치 조촐하게 했으면 하는데 너가 미리 좀 알아봐라. 우리 여행 한 달 동안 다녀오니 시간은 충분할 것 같구나. 그냥 친인척들 모여서 할 수 있게 최소 인원으로 빌리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에게 뭐가 이리 바라시는 게 많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쳐서 쓰러지게 하려고 저러시는 건지 미치겠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며느리만 붙잡고 이러시는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또 했어요. 저기요 어머니, 저 말고 형님한테 전화해서 말해보세요. 제가 촬영도 다 알아보고 다 했는데 이것까지 저보고 하시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형님이나 저나 똑같이 애 낳고 힘든데 며느리라고 왜 저한테만 다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못하니 그렇게 아세요. 형님 힘들면 아드님한테 시키던가요. 라고 제 할 말 했더니 어머님 아무 말 없으시다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전화 확 끊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간땡이 부은 며느리처럼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역시 아버님은 전혀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다녔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버릇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저도 애 낳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저 이러다가 남편이랑 대판 싸우게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아무 말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할 말하고 전화 끊으니 속은 시원합니다. 너무 무리한 욕을 하고 생각이 들어 한 소리 하긴 했지만 찝찝하긴 하네요. 이제는 저에게 또 무리한 요구 안 하실까요? 또 그러시면 계속해서 반기 들어볼까 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호구야? 어차피 며느리 말에 뭐 대꾸도 못하면서 아휴 참 시어머니들이 문제가 많아.